27년 전 그 당시 이번 공포 사연은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진짜. 27년 전 그 당시 부산 연산동에서 학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평소 집안일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서 몰랐지만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무속인이셨대요. 그분에게는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던 거죠. 저는 다른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끝내고 거의 새벽 1시쯤 남포동에 위치한 어느 병원의 지하 장례식장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장례식장과는 다른 오싹한 느낌을 받아요. 조문객들 대부분이 무속인들이셨고, 이제 무속인이시니까 예. 의상도 색동옷 입은 분부터 다양한 무속인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향을 피우고 인사를 드리는 상에 향과 술이 아닌 동물의 피를 잔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또 관을 눕혀놓지 않고 똑바로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돌아가신 무속인 분이 많은 혼들을 잡고 악귀도 잡아 돌아가신 것을 알면 영혼을 뺏어간다고 믿으시고 5일 동안 저승갈 동안 악귀를 속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있나 봐요. 예, 이런 게 있나 보네요. 예. 저는 조금 무섭기도 해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주차장 쪽으로 가려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차를 타기 전 담배를 피우려고 서 있는데 엄마 손을 잡고 있는 한 아이가 저희 쪽을 향해서 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색동옷을 입고 있었고 조문객인 듯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는데 계속 손짓을 하길래 제가 아이가 있는 쪽으로 가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가 아니요. 아이고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경 안 쓰는데 왜 그래 애야? 그러자 아이 엄마가 하는 말. 예, 우리 아이가 며칠 전에 사실 신내림을 받았어요. 지금 그쪽이 타려고 하는 차에 이미 만차라고 타지 말라고 하네요. 에? 차에 아무도 안 탔는데요. 예, 이 장례식에 무속인들이 많이 와서 따라 혼들이 많이 왔는데 그 혼들이 저 차에 있대요. 혼들이 장난이 심해서 저 차를 타면 위험하다 하네요. 예, 신내림 받은 애기 동자가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예. 비 오는 날. 예. 정말 좀 무서웠어요. 저희는 그냥 차를 두고 그냥 가자고 했는데 정작 차 주인인 장 선생님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운전해서 먼저 갈게요. 그럼 저 먼저 갑니다. 말투가 이제 이런 거 안 믿는 말투네요. 보니까 예. 우리 장 선생님 큰일 나겠는데 지금 보니까 예. 자, 그렇게 장 선생님은 차를 탔고 저는 차는 저희 앞을 지나며 서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차를 통해서 보이는 그림자가 하나가 아닌 5명의 형체를 띤 그림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들고 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는 가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바로 택시를 타고 뒤쫓아갔죠. 몇 분 지나지 않아 장 선생님 차량이 있었고 내려서 문을 여니까 장 선생님은 운전대를 잡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있는 선생님을 깨우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병원을 나와 신호대기 후 좌회전을 하고 주행하는데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밑에 돌이 걸린 것처럼 브레이크가 내려가지 않아 더 세게 눌러 밟았는데도 전혀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답니다. 겨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가까스로 멈췄다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아예 그냥 내려가지 않았네요. 하지만 그것보다 자신을 놀라게 한 건 차가 멈춘 다음 차 안에서 웃음소리들이 들렸답니다. 일단 차를 두고 저희는 각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장 선생님도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진정되고 평소처럼 수업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늦은 시간 수업 중 옆 강의실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옆반에 있었고 얼른 그 소리 나는 강의실로 가보았어요. 제가 달려가 보니 아이들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장 선생님은 교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의식이 없어 우선 제가 선생님을 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학 선생님인 장 선생님이 수학 공식을 칠판에 적고 있는데
아무 말씀 없이 판서를 하던 선생님에게 이상함을 느낀 학생들이 선생님 이상한데요. 칠판요. 칠판에는 수학 문제와 함께 알 수 없는 글씨체로 나가라고 쓰여져 있었고 선생님은 그 글씨를 보고 놀라시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이걸 적은 건가? 예. 이 사실을 일단 그 당시 원장님께서 그 시간 고등부 아이들에게만 입단속을 시켰고 장 선생님께는 당분간 휴식을 권했습니다. 다음날 장 선생님은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장례식 때 보았던 아기 동자 연락처를 부탁했고 아기 동자가 있는 역시. 동강동의 어느 골목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그때 그 어머니가 검은 한복을 입고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못 들어온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노? 아이의 목소리는 어리지만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과 뭔가를 압도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동자 손에는 나뭇가지들을 묶어놓은 막대를 들고 동자는 나뭇가지들을 묶어놓은 막대를 들고 저희 앞에 섰습니다. 저에게는 들어오게 하고 장 선생님은 문 앞에 서 있게 한 다음 그 갈대로 장 선생님 등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가라. 떨어져라. 니는 내가 다루기 너무 힘들 것 같다. 영문도 모르는 말을 하기에 자세히 물으니 그때 그 장례식장 차 안에 원기들이 있었고 그 원기들이 장 선생님께 붙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 원한 관계가 있어서 붙는데 이 원기는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장 선생님은 방법이 없냐고 물었고 동자는 대전의 어느 주소와 약도 연락처를 주며 이틀 안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 장 선생님도 지금 이상한 거야. 본인한테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틀 후 저는 장 선생님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장 선생님은 대전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전에 계신 무속인 분이 왜 오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느냐고 동자에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저는 원장님께 장 선생님 주소를 알아내어 다음날 장 선생님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몇 달 후 학원 일을 끝내고 선생님들과 가볍게 식사 겸 한잔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어요. 비도 추적추적 내렸고 술도 약간 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윤쌤. 장 선생님이십니까? 어디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수화음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윤쌤, 도와줘. 그러면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려고 전화를 열었는데 수신자를 알 수 없음이라는 문구만 떠 있어요. 저는 다음날 이 사실을 동자 무당에게 찾아가 알리니 동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에게 다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받으면 저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만 남기고요. 그 말을 뒤로 한 채 저는 전화를 당분간 꺼놓았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나서 저는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친구들과 놀다가 다시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며 올라가는데 요즘 같은 여름 날씨 갑자기 싸한 바람이 제 몸을 스쳤는데 차가웠어요. 그리고 친구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다시 전화가 울려 친구인 줄 알고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음성은 장 선생님이었어요. 윤쌤, 도와줘. 저는 동자의 말이 떠올라 끊으려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디예요? 그 말을 여러 번 하고 답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바로 뒤. 그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고개를 돌리려는데 불쑥 손이 뻗어서 저를 쑥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 손은 대문 안에 있는 저희 엄마 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저를 잡아당기신 거죠. 제 인기척을 듣고 문 앞에 나와 있던 제 어머니는 제가 멍하니 뭐에 홀린 듯해서 팔을 당겼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오전은 휴대폰을 없앴고 몇 달간 학원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장 선생님과의 어떠한 연락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름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때의 일이 가끔 생각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믿지 않네요.
이것은 100% 실화입니다.